안녕하세요. 안산 감골 도서관 책 안 보고 뭐하니?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코로나 공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교실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고등학교 3학년 교실 사진입니다.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어려움에 어려움을 더하는 상황이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 겹쳤고요. 그래서 정말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황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이야기이긴 해요. 교실에 들어갔는데 학생이 막 전부 다 자고 있다.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무척 화를 많이 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학생들이 이렇게 잠을 자는 것 뿐만 아니라 교실 앞에 뭐라고 붙여놨었냐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 반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열공 중이니까 조용히 지나가달라고 하는 글을 올려놨는데, 이게 조금 화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지금 실제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일치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부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감독을 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추측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진도 제가 연수를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불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의 공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황과 사건과 환경이 나를 돕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동생이 와서 공부를 방해하고,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게임이 날 부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인물은 항상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생기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고 공부하기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답은 사실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 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나는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커싱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19 시대이던 그 상황이 아니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주도성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물음표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지? 나는 어떤 것을 알고 싶어 하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요. 나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이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법이 될 겁니다. 때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학교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격일제라든지 격주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가다 보니 선생님 저는 오히려 학원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는 조금 오래되었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나왔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대체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쓰고요. 그러면 1년 내에 24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를 한 과목에 쓴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험에서 2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수학 성적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시작했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고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만의 노력이 있다면 사실 성적이 오르는 건 생각보다 쉽게 오릅니다. 그런데 그런 궁금증이나 자기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학원을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케이스는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내지는 학원에서 열심히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더 앞서서 공부해서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대단히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내지는 뭐 과외를 통해서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들음에 있습니다. 들은 거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들은 사실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업에 들은 이야기, 내가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이야기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냐가 포커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 이야기를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포인트가 된다면 선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복습이죠. 내가 들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소화해 낼 것이냐. 사실은 코로나19 시대의 공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 코로나19를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공부법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공부법 하나를 소개해 드린다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집에서 칠판을 만들고요. 그 칠판에 자기가 직접 설명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법이 될 겁니다. 그건 예습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공부의 과정이 됩니다.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내면화의 과정은 시간을 거치면 거칠수록 더 많은 시간을 말하면 말할수록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코로나19 시대의 공부법. 나는 선행학습보다 내가 배운 사실을 내면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설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생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을 동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객이 있어야만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있다라고 해서 동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건 동생도 공부가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을 앉혀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모님에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에서 그런 성취감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콘코르데트 세르모 쿰 비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라틴어의 콘코르데트 세르모 쿰 비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문장은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 말의 삶을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의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삶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코로나 시대의 최고의 공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각하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시고요. 더 성장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공부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안산 감골 도서관 책 안 보고 뭐하니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였습니다.